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쓰이는 녀석이 바로 푸르미인데요. 혹시나 다치지는 않을까, 불편하진 않을까 시선을 떼지 못하는 모습이네요. 그랑 기분 좋아. 푸르미가 딱 공고에 떴는데 한쪽 눈은 뭐 완전히 시력을 잃은 상태라고 공고가 떠 있어서 저희는 이제 한쪽 눈이라도 그러면 한번 살려보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5개월 만에 다시 적출 수술하지 않았던 눈이 궤양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서 다시 2차 수술도 이제 오른쪽 눈까지도 적출을 한 거예요. 희미하게 남은 한쪽 시력에 다 적응해갈 무렵 그마저도 빼앗겨버린 푸르미. 푸르미의 세상은 이제 완전히 캄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옆에서 챙겨야 하는데요. 푸르마 천천히 먹어.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 응? 왜 급하게 먹어? 푸르미의 행동 하나하나가 걱정스럽기 때문이죠. 조금 남으면 항상 눈 때문에 잘 못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한 번씩 씹어서. 여기 있네, 여기 있네. 프로, 여기 있네, 여기. 응? 여기. 있네. 아유. 여기. 보호자가 내는 소리를 찾아 열심히 움직이는 푸르미. 보호자는 그런 푸르미가 안타깝고 대견합니다. 좀 이렇게 냄새로만 찾아서 먹으니까 다 먹었다. 집안에서조차 길을 헤매기 일수. 반년을 산 집이지만 수술 이후 다시 낯설어진 모양입니다. 그럼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던 소파 위에 올려주니 긴장이 좀 풀리나 보네요. 그런데 장난감에 즉각 반응하는 푸르미. 너무 잘 놀죠. 이럴 땐 여느 고양이들과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 자리에 앉아 꼼짝 않는 푸르미.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수술 이후에는 좀 많이 노는 시간이 많이 짧아졌어요. 시력을 잃고 안구 적출 수술까지 한 이후 눈에 띄게 활동량이 줄어들었다는 푸르미.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가족들은 걱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걱정은 이뿐만이 아니라는데요. 엄마가 안 와. 약 먹여볼까? 수술 이후 챙겨 먹어야 할 약들. 하지만 이렇게 입을 꾹 다물고 거부하는가 하면 억지로 어렵게 입안에 넣었다 해도 뱉어내기 일쑤입니다. 좀만 먹어봐. 아이고. 아, 이번에도 실패네요. 푸르마, 미안해. 누나 미안해. 이거는 안 돼. 이거 안 줘도 돼. 그렇다고 약을 안 먹일 수도 없는 노릇. 미안해. 매번 이럴 때마다 보호자들은 애가 타는데요. 아우. 어떡해? 여러 시도 끝에 약 먹이는데 성공. 녀석도 신랑이 하느라 힘들 텐데 한 번에 먹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야 먹었어. 그런데 잠시 후 조용히 구석으로 몸을 숨기는 푸르미. 기분이 어쩐지 안 좋아 보이는데요. 푸르마. 푸르. 엄마. 푸르미. 고기 줄까, 고기? 어? 수술 이후 부쩍 예민해졌다는 푸르미. 푸르마. 이리 와봐. 불편한 상황을 겪고 나면 어김없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데요. 푸르미가, 아이고. 이럴 땐 그 어떤 유혹으로도 기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녀석. 푸르마, 그래도 널 위해서 그런 거니까 기분 좀 풀어주면 안 되겠니? 그날 오후
안구적출 수술 이후 직접 밥을 먹여주던 보호자. 그런데 평소와 달리 푸르미의 밥과 물을 케이지 안에 챙겨놓는데요. 무슨 일이죠? 아, 가족들이 외출을 하려나 본데요. 앞을 볼 수 없는 푸르미가 혼자서도 별탈 없이 있으려면 외출 전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겠네요. 그래도 녀석을 두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나 봅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데요. 오빠 놀랬네. 평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종종 서로 싸움이 벌어진다는 푸르미와 하니. 문제는 앞을 볼 수 없는 푸르미가 자칫 위험해질까봐 그게 가장 큰 걱정이랍니다. 그러니까 푸르미도 피한다고 피하는데도 푸르미는 눈이 안 보이니까 좀 잘 못 피할까 봐 둘을 볼 수가 없을 땐 무조건 푸르미를 이제 저기 넣어놔요. 이렇게 자나 깨나 푸르미 걱정이 많은 우리 보호자님들은 밤에도 푸르미와 함께 거실에서 잠을 청합니다. 정말 지극정성입니다. 눈이 안 보이는 고양이를 어떻게 키우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물론 그 우려만큼이나 푸르미와 함께 사는 건 쉽지 않았죠. 푸르미는 이제 사람으로 치면 이제 장애를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돌봐야 하는 것도 힘들고 온전히 푸르미한테 쏟아야 하는 시간이 많아야 하니까 그냥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없으면 안 돼요. 없는 건 상상 못 할 것 같아요. 같이 있어야 하는. 아이고 잘 놀았어 우리 푸르미. 지금 두 눈을 잃었어도 저희가 행복하게 잘 해줄 수 있다고 저희는 이제 믿고 함께 하는 동안은 지금 정말 행복하게 잘 해주고 싶어요. 이게 저희 바람이고. 네. 눈이 보이지 않는 아이를 만나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빨리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고양이를 부탁해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여기에 있습니다. 더워서 어머, 푸르미가 마중을 나왔네요. 베란다에 있구나. 현관에. 어디 갈 거야? 응? 낯선 인기척에 푸르미도 살짝 긴장했나 보네요. 애기 이름이 푸름이 되게 귀엽네요. 정말 고양이 같다. 사부작사부작.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준비된 영상 보시면서 지금 푸르미한테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보고 그리고 뭐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도 좀 어떻게 해결을 할지 찾아볼게요. 네. 자, 먼저 너무도 애를 먹었던 푸르미 약 먹이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에 항상 좀 망설이시네요. 그쵸? 하지만 그럴수록 더 격하게 약을 거부해 왔었는데요. 아이고 어떡해. 이런 멘트 절대 하지 마세요. 아고 어떻게 이런 멘트 절대 하시면 사람도 뭐 싫은 거 할 때 자자자 한다 정작 안 하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오히려 힘든 것처럼 이렇게 막 옆에서 추임새 넣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에 훨씬 더 예민해지고 청각이 발달된 상황인데 옆에서 막 어떻게 막 이런 거 자체가 아이한테 훨씬 더 크게 자극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진짜 신경 쓰셔야 돼요. 푸르미를 위한 배려가 오히려 녀석을 더욱 긴장시키고 약 먹이려는 실랑이만 길어지게 했을 뿐이었네요. 한 번에 못하면 이게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고 아이가 짧게 싫은 순간이 끝날 수 있었는데 자꾸 길어져요. 그래서 이게 점점 트라우마가 되고 먹어줬으면 하고 하는데 안 먹고 뱉으면 또 하고 하니까 나중에 점점 입에 손대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활달한 의외의 모습을 아. 볼 때도 있었죠. 거의 뭐
눈이 다 보이는 아이들만큼 예, 괜찮. 그만큼 고양이들이 감각이 발달돼 있어요. 꼭 시각뿐만 아니라 사람에 비해서 청각, 후각 이런 부분이 워낙 발달돼 있으니까. 하지만 잘 놀다가도 금세 놀이를 멈추고 꿈쩍 안았던 푸르미. 이건 왜 그랬던 걸까요? 그 전보다 훨씬 많이 줄었어요. 많이 뭐 그전에는 한 번 놀면 많이 오래 놀았어요. 제가 놀아주다 저희가- 지칠 정도로 놀았는데 그 정도로. 요새는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봐서는 지금도 사냥놀이에 대한 욕구는 분명히 있어요. 좀 처음에 집중해서 놀 때는 집중해서 막 쫓아다니고 잘 놀다가 약간 공간이 이렇게 확 트인 것 같고 불안해진 상황에서 그냥 멈추는 모습. 고양이들이 약간 공간이 불안해하면 원래 잘 하던 행동도 잘 안 하고 약간 하던 사냥놀이도 좀 멈추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보면 이 내부 공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올라가는 거 너무 잘 올라가네요. 아직까지는 공간이 완전히 다 인지가 안 된 상태이긴 하네요. 그런 부분도 오늘 좀 도와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외출할 때마다 다른 반려동물과의 분리를 위해 푸르미를 따로 케이지에 두었던 가족들. 이건 올바른 방법이었을까요? 이거는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 직후에 적응을 할 때 자기가 적응해야 될 공간이 너무 넓으면 오히려 힘들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안 보이고 찾아다니기 힘든 상황에서는 일단은 먹고 화장실 가고 스크래쳐도 준비해 주셨잖아요. 가까이 일단은 있는 게 좋아요. 대신에 이제는 좀 집의 구조들에 대해 좀 적응을 할 만하게 시간이 지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좀 더 넓은 공간으로 방을 좀 꾸며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가족들이 가장 노심초사했던 건 바로 푸르미와 다른 반려묘와의 갈등. 게다가 반려견 통실이까지 합세해 아슬아슬했었죠. 저때 통실이 달렸죠. 지금도 너무 이제 가족들이 막 놀라잖아요. 근데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진 상황이 아니에요. 통실이가 오히려 그런 거에 더 반응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되니까 통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변 상황에서 나는 그 흥분되는 소리가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다 감정적으로 고조시키고 그러면서 방금 같이 흥분되면 갑자기 물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통실이 같은 경우도. 자나깨나 푸르미 걱정뿐이었던 보호자. 결국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안쓰러운 마음과 책임감이 과잉보호로 이어진 게 문제였네요. 푸르미를 좀 더 믿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푸르미가 어떤 상황이 돼서 사고가 생겼다. 그 상황은 푸르미가 눈이 안 보여서 생기는 상황이 아니고 만약에 눈이 보였더라도 생길 사고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위험한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조심을 해주면 그 집 자체를 눈이 보이는 아이들처럼 전부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 과잉 보호를 하게 되면 아이가 항상 이용하는 공간만 이용하게 되다 보니까 전체 공간을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로 생각됐습니다. 크게 싸운 적 있네요. 그죠. 야가 상처날 정도니까. 이 고양이들이 원래 먹덜미 불잖아요. 우리 통실이를 먹덜미로 문 거예요. 핥히고. 한 번씩 이렇게 심하게 건 적이 있어요. 한 좀. 번씩. 예. 제가 마음 놓고 못 열고 나가요. 혹시 일이 생길까 봐. 이제 보통 강아지랑 고양이랑 같이 생활하는 경우가 그래도 꽤 많은 편인데 개와 고양이의 어느 정도 분쟁이나 다툼이 있다라고 하면 둘이 뭔가 분쟁이 생겼을 때 바로 피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이 빈도수를 현저히 낮출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솔루션 시작할 건데요. 첫 번째는 푸르미가 지금 생활하는 이 공간 자체에서 위험 요소가 좀 없어져야지 어머님이 안심을 하시기도 할 거고 푸르미도 편해할 거잖아요. 위험성이 없으니까. 앞을 볼 수 없는 푸르미를 위한 첫 번째 솔루션. 먼저 환경부터 개선해 봤는데요. 다칠 수 있는 곳곳에 안전보호대를 붙여줍니다. 오, 신기해. 벌써.
다치지 말라고 붙이는 거야. 푸르미의 주요 활동 공간에도 꼼꼼히. 이러면 푸르미도 조금은 맘 놓고 다닐 수 있겠죠. 이쪽에다가 순서를 좀 만들어줄게요. 또 하나, 높은 곳에 잘 올라갔지만 내려오지 못했던 푸르미. 그런 녀석을 위해 중간 발판을 마련해 주었는데요. 안 보이더라도 오르내리기 한결 편해지겠죠? 그리고 혹시나 떨어질 것을 예방, 안전장치도 잊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반려동물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필요한 푸르미를 위해 안전문도 설치해 주었는데요. 와, 정말 튼튼해 보이죠? 일단은 뭐 사람은 그냥 열고 다니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푸르미는 요 아래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통실이는 이제는 여기는 못 다닐 수 있도록 오늘은 약간 그냥 높이를 좀 더 줄게요. 처음이라서 너무 낮으면 이거 이용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짜잔! 앞을 보지 못하는 푸르미만을 위한 안성맞춤 공간이 완성됐습니다. 자, 다음은 시각이 아닌 다른 감각으로 공간을 인지하는 교육을 해볼 건데요. 한 30cm 간격으로 이렇게 둘게요. 고양이는 소리와 냄새, 촉감만으로도 집안 구석구석을 인지하며 구조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시 냄새 맡고 주변의 공간들 다시 인지하고, 이번엔 선풍기 위에 한번 올려볼게요. 소리와 냄새를 찾아 움직이면서 선풍기 위치도 인지 완료. 이런 식으로 푸르미의 감각 능력 정말 놀랍죠? 이렇게 다니면서 귀가 닿거나 이런 것들이 공간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고양이는 시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계면에 자기가 냄새도 맡고 가면서 살짝살짝 부딪히기도 하면서 그 구조의 경계를 본인이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죠. 마침내 안전문 앞에 도착한 푸르미. 네, 난간에 있으니까 좀 새로운 게 있지만 이제 인지해야 돼요. 잠깐 고민하는 듯 하더니 쓱 들어왔어요. 무사히 진입 성공. 같은 방법으로 새로운 방구조를 배워나가는 푸르미. 부딪히면서 방금 여기에 대한 정보도 알았어요. 가장 높은 서랍장 위까지 계단을 이용해 가뿐히 올라가는 푸르미. 푸르마, 조금만 더 힘내. 네, 여기 뭔가 막혀 있다는 거 이제 접촉으로 알고. 괜찮아요. 만져보잖아요. 만져보고 안전하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와, 내려오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었는데 완전 극복, 대성공입니다. 어이구, 기지개들 펴고. 아, 정말 대견하네요. 좀 안심되세요? 네, 저 나중에도 새로운 집 갔을 때도 이게 익숙해지면 새로운 공간에 대해서도 알려주실 때 훨씬 더 금방 인지가 빨라요. 아, 이 소리 나는 대로 따라가면 내가 걱정 안 하고 이렇게 따라가도 되구나 라는 걸 아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잘했어. 잘했네. 이번엔 안전문 높이를 조금 낮춰봤는데요. 과연? 문제없이 패스. 반려견 통실이는 완전 차단. 통실아, 모두를 위한 거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 그렇다면 매번 진땀을 빼야 했던 푸르미 약 먹이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근데 고양이 기르시는 분들이 약 먹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세요. 실제로 병원에 원충 걸렸을 때 약을 못 먹이셔서 입원해서 약 먹이시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입원했었어요. 실패해서. 여기 있었네. 네. 맞아요. 그랬어요. 아, 정말로 그런 분들이 근데 많아요. 캡슐약 먹이는 거는 그 알약 먹이실 때 손가락에 이렇게 쏙 넣는 거 이게 기본 원칙은 맞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시면 되는데 이걸 너무 또 어려울 수 있어서 도와주는 도구들도 있어요. 뭐 필러도 있고. 일명 필러라는 도구를 사용할 건데요. 여기에 먼저 약이 아닌 푸르미가 좋아하는 간식을 묻혀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쓱 묻혀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 도구에 대한 인식을 간식을 통해 좋은 기억으로 심어주고 거부감을 줄여주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약 먹이기에 도전해볼까요? 좋은 기억으로 인지시킨 도구에 약 캡슐을 끼우고 간식을 살짝 묻혀주면 끝! 와, 순식간에 성공!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아니고 그냥 쓱 해서 입 조금만 벌리게 하고 톡 그러면은 아무 일 없고 도망 안 가죠. 숨으로 안 가잖아요. 약 잘 먹었으니 칭찬해줘야겠죠? 자, 고생했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보상. 이렇게 딱 끝. 다시 한번 볼까요? 먼저 입을 살짝 벌려 그 틈으로 약을 톡 쏘아주고 약이 잘 내려가도록 목 주위를 살살 쓰다듬어주면 끝! 이렇게 잘 먹었으면 보상도 잊지 마세요. 좀 어머님이 좀 어떠셨는지.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푸르미도 좀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출할 때 푸름이 그냥 저기에 쏙 넣어놓고 외출하실 수 있겠어요? 네. 이제는 좀 걱정 덜 되세요? 네. 일단은 그 마음이 좀 놓입니다. 네. 잘 하실 수 있어요. 푸름이 잘할 거예요. 네, 저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자유롭게 놔둬도 되는데 그거를 무조건 과잉보호하다 보니까는 너무 심각하게 걱정 안 해도 될 부분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게 정말 제일 큰 문제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해야죠. 앞으로도 푸르미와 함께 행복하세요.